2학년 B반 최덕재 11주차 레진의 운송 그리고 함분리 및 매몰재 제거에 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진의 온성, 다른 말로 해서 중합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중합과정을 해주는 이유는 좀 더 단단하고 제대로 된 레진을 생성해 주어서 알맞는 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레진의 온성, 즉 중합과정은. 그래서 이제 단량체와 다량체, 즉 폴리머와 그 레진의 액이 서로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중합과정을 통해서 레진에 더 견고한 레진을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온성 과정은 석고 음영에 전입한 병성의 레진을 온성기에서 중합시킴으로써 의체의 형태와 강도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거쳤던 레진 중합 방법입니다. 큐어링기. 우리가 이러한 재료,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이게 물의 곡선이고 이게 석고의 곡선, 그 다음에 열중합 레진의 곡선. 아까 봤을 때 이 온성기에 수조에 넣어서 가열을 시킴으로써 열중합 레진, 큐어링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재료적 특성을 이용해서 레진의 온도 변화, 온도 시간을 조정해 주어서 레진의 그런 온성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온성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온 장시간 온성 사이클이 있고 또 고온 단시간 온성 사이클이 있습니다. 먼저 저온 장시간 온성 사이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자면 저온 장시간 온성 사이클은 65 내지 75도의 물에서 9시간 동안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중합체의 사슬, 그런 분자 형태가 길어져서 고온 단시간 온성법보다는 강도가 높습니다. 다음, 최적 변화가 적어서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저온에서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견고하게 거쳐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점도 중합시간이 길고 그 다음에 잔류 단량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고온 단시간 온성 사이클 65 내지 75도의 물속에 넣고 한두 시간 정도 유지해서 의체의 두꺼운 부위를 온선시킨 다음에 다시 100도에서 30분 동안 끓이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저온 장시간 온선 사이클과 대비해서 반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물론 짧지만 그에 비해서 재료적인 그런 강도와 그런 물리적 성질이 약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레진의 온성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되지만 레진의 온성 방법은 크게 말해서 이제 습식 온성법과 건식 온성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온 장시간 온성 사이클과 고온 단시간 온성 사이클은 습식 온성법에 해당됩니다. 건식 온성법은 해지는 방법이
공기 중에서 레진을 주입한 다음에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전열판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레진을 중합시키는 방법입니다. 대기는 공기 중에서는 물에 비해서 열 전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또 알려진 바로는 공기 중에서 또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진에게 증발 가능성이 습식 온성법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임상적으로는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런 오차가 별로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습식 온성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나 임상적으로 보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아까 저온 장시간 온성 사이클과 고온 단시간 온성 사이클 말씀드렸고요. 네, 건식 온성법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건식 온성법에 관한 과정의 그림이고, 네. 광중압법의 방법도 있습니다. 온성법 중에서 마이크로 온성법, 다른 말로 광중압법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또 이제 콜드 큐어링을 통해서 상악 레진 위치를 만들었을 때 바로 광중압을 이용했었는데, 광중압기 여기 안에 넣어서 우리가 했을 때는 비닐에 감싸서 광중압기에 넣어서 이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광중압을 시켜주었습니다. 한 4분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중압을 통해서 했던 것이 더 뭔가 견고하고 더 강도가 더 세었던 것 같습니다. 중압 수축. 중압을 했을 때 레진이 더 견고하게 되지는 반면에 크기, 최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중압 수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중압 수축이 일어나서 그런 재료상의 오차가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위치상의 그런 기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온으로 급속히 가열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온도를 적재적소에 맞춰서 올려줘야 하는데, 고온으로 급속히 가열을 했을 때에도 위치상의 기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레진을 병상 상태에서 전입을 해야 하는데 그 이전의 상태에서 전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레진액과 레진 분말의 혼합 비율이 부정확하거나 불균일한 병상, 전입 압력의 부족, 압력을 제대로 안 가해줬다거나, 또는 수분이 레진에 수분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이제 레진 취급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 이제 함을, 레진 온성을 한 다음에 이제 함을 분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꺼내고 큐어링기에서 꺼내서 이제 함을 분리를 해줘야 합니다. 충격을 주어서 어떻게든 이제 분리를 해야 하는데, 보통 우리는 이 디스크에 망치로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추어서 충격을 가하고 함을 분리를 시켜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보통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부터. 네, 그래서 함을 분리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줘서 교합을 다시 봐줍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 앞서서 일단 함 분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즉 석고 매물제를 어떻게 해서 이제 제거를 해야 하는데, 제거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먼저 분리할 때의 도구들입니다. 이게 석고 커터기, 가위고, 그 다음에 이게 기공용 이게 기공용 그 다음에 이게 석고 칼, 그 다음에 기공용 가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위치에 손상이 가지 않게 석고를 분리해 주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위치로부터 먼 부위부터 석고를 잘게 잘라 나갑니다. 네, 톱을 이용해서도 제거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제거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합기 재부착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네, 이게 재부착 과정이었고, 이게 재부착 과정을 말하는 사진입니다. 네. 예, 그래서 함 분리와 매몰제 제거에 관한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1주차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